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장 과도현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도현상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좀 하자면 얘네들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수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어려운 장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과도현상에서 나오는 식들이 전부 다 미분방정식, 미분과 적분을 사용해서 나오는 결과식을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자, 우리는 뭐예요? 학문을 갖다가 이제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영상 취지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취지 자체가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서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영상의 취지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에 증명 부분을 갖다가 빼버리고 그 취지에 맞게 설명을 하면 의외로 간단한 부분이 과도현상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 과도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번 영상에서는 크게 이제 몇 가지를 이제 구별을 할 거냐면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할 거예요. 하나는 과도현상의 의미적 내용, 그러면서 시정수하고 이제 내용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RL회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RC회로예요. 물론 LC회로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있긴 있지만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내용만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RL회로, RC회로, 그 다음에 과도현상 시정수의 상관관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 과도현상이라는 게 일단 뭔지 좀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시간 기준입니다. 이제 파형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간 기준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를 예를 들까요? 내가 강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강 버튼을 눌렀을 때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는 회전 속도가 일정하겠죠? 근데 얘가 일정해지는 게 바로 일정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속도가 증가하면서 일정하게 돼요. 자, 그 일정하게 회전을 할 때, 날개가 회전을 할 때 그때 흘러가는 전류의 파형을 봤더니 얘가 이렇게 흘러가더라. 이렇게 흘러가더라. 자, 이 전류는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전류를 정상전류라고 부를 겁니다. 정상전류. 우리 여태까지 회로를 공부를 하면서 정상전류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쓴 적이 없어요. 이 정상전류,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정상전류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아, 이거는 과도현상 파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하실 때 참고. 자, 그런데 우리가 전류가 흘러가는 거를 봤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스위치를 ON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컴퓨터를 틀었어요. 그러면 내가 인터넷을 하든 어떤 파일을 열어보든 아니면 어떤 영상을 열어보든 나오는 화면이 있죠. 윈도우 화면. 그게 이제 부팅 화면이라고 하잖아요. 자, 내가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화면이 빵 떠요? 아니죠. 그 화면이 뜰 때까지 부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컴퓨터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최신식 컴퓨터일수록 그 화면이 뜰 때까지 그 시간이 짧잖아요. 자, 이겁니다. 스위치를 ON하면 전류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댐을 확 열었을 때 물이 한꺼번에 싹 쏟아지듯이 전류가 순간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시간에 따라 지나가면 얘가 점차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갖다가 이건 닫았을 때예요. 딱 닫았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열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었을 때도 순간적으로 바로 이렇게 0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딱 끝나는 경우는 없고요. 순간적으로 싹 증가를 했다가 작아지는 거예요. 다만 요 시간은 요거보다는 짧은 것 뿐입니다. 이걸 닫았을 때라고 한다면 이건 열었을 때예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파란 색깔로 그린 요 전류를 뭐라고 하냐면 이 전류를 과도전류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때 나타나는 현상, 이거를 과도현상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현상, 예를 들어서 선풍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선풍기에 대한 과도현상을 알맞는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1번 스위치를 온하면 빠르게 회전한다. 2번 스위치를 온하면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3번 빠르게 회전하다가 서서히 속도가 감소한다. 4번 서서히 속도가 증가를 하다가 일정 속도로 빠르게 회전한다. 설마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아니겠죠. 우리 회로라는 과목은 수식으로 해서 수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도전류와 정상전류를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 결과식만 외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개요 설명이었고요. 자, 잘 보세요. 이 파란색 전류를 무슨 전류? 과도전류. 요 하얀색 요 전류는요, 정상전류. 정상전류는 앞으로 무조건 I는 R분의 V를 쓸 거예요. 정상전류는 무조건 이거 쓸 거예요. 그 다음 과도전류와 정상전류, 즉 과도전류가 정상전류로 바뀌는 경계선이 있겠죠. 경계선. 이 경계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시정수, 같은 표현으로 시상수라고도 나와요. 이게 시정수 또는 시상수라고 이제 불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호를 T라고 쓰는데, 자, 우리 회로에서 T 그러면 주기, 요것도 T라고 하죠. 주기 T는 F분의 1. 그래서 여기에다가 같은 단위 표시로 뭘 하냐면 타우라고 하는 기호를 써요. 우리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읽을 때는 타우. 읽을 때는 타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가로를 기준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시간 기준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시정수의 단위는 세크예요. 초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관련된 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잘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시정수요. 이거는 과도전류, 이거는 정상전류입니다. 자, 그러면 시정수는 단위가 세크라고 그랬어요. 시정수가 크다. 그러면 이게 뭐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커졌다, 이런 뜻입니다. 시정수가 크다.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 시정수가 커졌으니까 이쪽으로 이동. 그럼 과도전류는 어떻게 돼요? 길어진다. 또는 천천히 사라진다. 길어졌으니까 천천히 사라진다. 자, 반대입니다. 시정수가 작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그러면 과도전류는 짧아진다. 또는 빨리 사라진다. 짧아졌으니까. 그래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 요거를 아셔야 되고, 요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정상전류. 정상전류. 문제에서 정상전류 얘기하면 무조건 I는 R분의 V 쓰시면 돼요. 자, 요놈 무슨 전류? 과도전류. 근데 여기도 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가 흘러갈 때, 여기는 스위치를 열었을 때라고 그랬어요. 자, 닫았을 때 나타나는 전류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 과도전류도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통 IT라고 적어요. 시간에 따른 전류. IT라고 적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지금부터 하는 RL 회로와 RC 회로일 때 이 전류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과를 이제 따로 얘기하겠지만 공식 4개 지금부터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시작 한번 해보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 먼저 이 식을 적기에 앞서서 일단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간단하게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스위치가 있고요. R이 있고 L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원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이건 RL 회로죠. RL 회로입니다. 그러면 요 놈은 전압 2 단위는 볼트 될 것이고, 직렬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요거 스위치를 닫아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되돌아오겠죠. 그리고 직렬에서는 전압이 나뉜다면서요. 요거를 V1, 요거를 V2라고 한다면 이는 V1 플러스 V2 이렇게 되겠죠. 직렬에서는 두 개 더하는 거니까. 지금 일단 위상 이런 거 빼고 그냥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놈은 R이잖아요. 그러면 V는 R이죠. 자, 요거 두 개 자리만 바꿀게요. 요렇게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과도 전류는 얘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냐면 RIT 이렇게 씁니다. RIT 저항 전류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냥 T만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플러스 L에 걸리는 전압 패러데이 법칙 씁니다. 유기기 전력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전류를 가지고 미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이 쫙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이 일반적으로 증명을 하면요. 우리 노트 기준으로 한 3페이지 분량 나와요. 이게. 그래서 요렇게 했었을 때 결과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은 결과식만 하면 돼. 전류 IT는 R분의 2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따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식이 요렇게 나오더라. 우리는 이 결과식을 알아야 되는 거야. 결과식. 그리고 요 단계 있나 보다. 요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예요? RL 회로죠. 그럼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RC 회로도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지우고 그냥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이거 다시 써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전압 E는 RIT 플러스 C분의 1의 인테그랄 전류 ITDT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적분하라는 거죠. 적분하라.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있었을 때 RC 회로일 때 식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한 거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4개를 지금부터 한꺼번에 쓸 거라 조금 좀 이제 저 끝까지 이제 다 쓸 건데,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RL 회로입니다. RL 직렬 회로로 스위치를 닫았을 때요. RL 회로로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타나는 과도 전류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전류 IT는 R분의 2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요렇게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RL 회로로 스위치를 열었을 때요. 개방이죠, 개방. 열었을 때. 그러면 전류식이 어떻게 되느냐? 색깔을 좀 바꿀게요. IT는 R분의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번에는 RC 회로예요. RC 회로. 닫았을 때. 닫았을 때. 그러면 전류 IT는 R분의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자, 네 번째입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스위치를 열었을 때 개방이죠. 그러면 전류 IT는 마이너스 R분의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요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식 4가지 썼어요.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 이 4가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씩 가볼게요. 잘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식을 외웠다. 그러면 정말 쉬워져요. 자, 지금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를 익스포넨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상에서는 얘가 뭐 요걸로 쓸까요? 요거 대신에 입실론 기호, 요 기호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쓴다라고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t 앞에 요 값 있죠, 요 값. 요거. 마이너스 L분의 R.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특성근이라고 부릅니다. 외우세요. 이걸 특성근이라고 불러요. 얘는 마이너스 L분의 R.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 시정수입니다. 자, 시정수는 이 특성근을 절대값의 역수로 뒤집은 거를 시정수라고 그래요. 즉, 절대값, 이게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특성근을 절대값의 역수로 뒤집는 것, 이거를 시정수라고 한다. 자, 그럼 식으로 바로 써볼게요. 시정수는 t 타우라고 쓴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 절대값으로 뒤집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고, 요 두 개가 바뀌니까 R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시정수예요. 이게 시정수. 자, 집중. 식이 이렇게 있어요. 외웠다고 칠게요. 자, 익스포넨셜 그리고 시간 앞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한다? 특성근. 요거 특성근.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도 특성근. 요거. 특성근. 자, RC 회로입니다. 요게 뭐다? 특성근. 요게 뭐다? 특성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절대값의 역수로 뒤집는 걸 뭐라고 한다? 시정수라고 한다. 그러면 요게 특성근 뒤집으면 이게 시정수 R분의 L, 뒤집으면 시정수 R분의 L 같죠? 자, 그 다음 요거 갑니다. 요거 뒤집으면 RC, 뒤집으면 RC. 즉 RC회로의 시정수 T타우는 RC다 이런 얘기야. RC는 RC야, 시정수가. 요거만 조심하면 되겠죠? 분모 분자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 식을 외워. 이 식을 확실하게. 그러면 요놈 모놈 특성근 뒤집으면 시정수. 요거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문제에서 간혹 가다가 요 시간 t가 시정수다라고 주어져요. 시정수다. 그럼 시정수란 얘기는 뭐예요, 이거? R분의 L이란 얘기죠.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요 놈은 얼마?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기를 눌러보는 거예요. 누르세요. 그냥 눌러보지 말고 눌러요. 이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0.632 정도가 나올 겁니다. 꼭 눌러보세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요렇게 이제 나와요. 자, 요 놈도 마찬가지예요. 갑니다. 요거 시정수다라고 주어진 거야. 그러면 이거 R분의 L이란 얘기죠? 약분하면 이거 얼마 돼요? 요 놈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되겠죠? 약분하면. 그러면 요거 계산기 누르면 0.368 나와요. 계산기 눌러보시면 돼. 눌러보시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에서 나가도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시정수다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럼 RC죠? 그럼 요거하고 약분되잖아.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이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남죠? 그러면 얘도 0.368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시정수다라고 주어지면 약분되면 요거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0.368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제 잘하고 한다면 이거 중에서 뭐를 내겠어요? 당연히 얘를 내겠지. 얘를.
그래서 전체 내용 중 RL 회로 그 중에서도 스위치를 닫았을 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60% 이상 출제가 돼요. 얘가 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꼭 눌러보세요. 계산기. 나중에 가서 꼭 이제 뭐 했더니 뭐 숫자가 안 나온다고 이런 얘기 되게 많아. 누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RL 회로, RC 회로 스위치를 닫았을 때, 열었을 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LC 회로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요거는 그냥 하나 좀 그냥 외우시는데 일단 요 놈의 시정수는요 루트 LC예요. 시정수니까 당연히 단위는 세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로 되어 있는 것은 불변의 진동전류가 흘러간다.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세요.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L에 걸리는 전압은 이만큼 걸리고 C에 걸리는 전압은 이만큼 걸린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찾기 문제가 있는데 뭐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LC까지 뭐 다룰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보다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내용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크게 봤었을 때 첫 번째, 과도전류와 정상전류의 경계선을 뭐라고 한다? 시정수라고 한다. 시정수가 크면 시간이 커졌다는 얘기고 시정수가 작으면 작아졌다는 얘기죠. 상관관계 따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RL 회로와 RC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의 식들이 있더라. 식들이 있더라.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참고인데요. 이 식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이제 암기 요령입니다. 여기에서 1-를 빼버려요. 그러면 얘야. 얘예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특성근. 요거만 RC분의 1, 요걸로만 이제 마이너스 RC분의 1, 요것만 바꾸면 얘가 RC 닫았을 때. 그리고 요 식에서 마이너스만 갖다가 붙이면 열었을 때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냥 암기 요령이니까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